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초반부터 원전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4%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아쉬운 종가 마무리가 되었죠.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면서 시초 대비 음봉으로 마감. 남은 이번 주 흐름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이탈 없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 리뷰와 수급, 이슈, 차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주식톡 무료방에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개설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증권으로 개설을 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좋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운 좋게도 세 종목 청산을 드렸는데 넷게임즈 7% 이상 그리고 다날 10% 이상 디어유 7% 이상 확정 수익을 보내드렸고 여기 쭉 날짜별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매매한 종목입니다. 손절 포함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월달 제가 45% 정도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고 11월달 같은 경우는 30% 이상 수익을 현재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률이 아닐진 몰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모든 부분이 무료로 진행이 되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원전 테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플러스 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된 종목도 보이죠. 지난주부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원전 관련주들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오늘만큼은 시장 초반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시 나가 있었던 원전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순환매가 도는 듯한 움직임으로 두중 같은 경우는 고점이 플러스 3.9%까지도 나와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반짝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하나 둘씩 밀리기 시작을 하더니 종가상 윗꼬리를 길게 형성을 했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흐름에서 주가를 재차 26,000원까지 올려놓았던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는 없었고 플러스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은 사람인지라 많이 아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은 내 종목은 왜 떨어질까? 종목을 계속 보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지수와 수급이 어떻게 또 살아나는지 플러스로 매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시장 자체를 보실 필요가 있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는 흐름이 당연한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의 종목이었다면 하방으로 더 크게 반응할 수도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과 지수의 문제이지 절대 종목의 탓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시장 올라와 주면 또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묘미죠. 뭐가 되었든 오늘은 조정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은 심리적으로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수치를 보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 급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하락을 하면서 전체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던 흐름이었죠. 지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급이라도 좀 받쳐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초장부터 외인과 기관은 국내 시장에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760억 매수, 기관이 8,800억, 금융투자가 6,300억 매도, 연기금이 1,000억 정도 매도가 되었죠. 코스닥은 외인이 990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이 18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시면 더하죠. 외인들은 무려 1조 2천억 원을 던지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수가 밀렸던 이런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인들이 국내에 좀 관심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3,200명에 다시 육박하는 모습도 있었죠. 또한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 미국이 보이콧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한 재부각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로 또 매파적 통화 정책이 과속화되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시장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내일까지 좋지 않은 흐름이라면 금요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해 주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주가를 만드는데 한몫을 했죠. 11월 한정으로 봐도 오늘의 수급의 형태가 가장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인이 106만 주 이탈, 기간이 27만 주 이탈,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프로그램도 오늘 108만 주 가량 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 물량을 130만 주나 좀 담은 모습인데 흔히들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주워 담으면 주가는 갈 것도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오늘 담았다라고 해서 안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크게 이탈이 되었는데 기간 자체적으로도 물량을 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꾸준했었던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오늘 16만 주와 12만 주 이탈이 나왔다는 점이죠. 외인과 금융투자 하루 이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이지만 연기금이 12만 주가량 나갔다. 최근 8월 초 이후에는 이런 대량의 물량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하면 12만 주 정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분간 연기금이 매도세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번 한 번에 또 차익 실현일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연기금까지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 1%대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고점으로 봐도 전체 마이너스 5% 정도 이탈이 되었는데 아직도 주가 종가는 25,400원, 언제든 26,000원까지는 또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안 봐도 뻔한 상황인데 비율 같은 경우가 10%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수량 같은 경우도 112만 주까지 늘려가면서 어김없이 외인과 프로그램이 크게 나가면 공매 비율은 높아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죠. 전일 대차잔고 기준으로 보면 상환 꽤 이루어졌으나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크게 줄어든 수치는 아닙니다. 과연 오늘 10% 가까운 공매 비율을 기록하고 또 상환도 많이 치면서 수량을 좀 줄여 나갔을지 계속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오늘 12만 주가량 나갔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번 믿고 들어오면 좀 긴 기간 동안 들어오고 아니다 싶으면 계속해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이탈로 인해서 계속 나간다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수급이나 지수 모두 받쳐주지 못하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오늘 딱히 오를 만한 뉴스도 좀 적었고 모멘텀 자체가 27,000원을 찍은 이후에 약해지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시면은 빌 게이츠 SMR 소식도 있었고
EU,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런 나라들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 SMR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는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의 부지로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한 소도시를 최종 낙점하고 2024년부터 건설에 들어간다. 테라파워는 이날 소도시 캐머러에 345메가와트 규모 신형 원전 나트륨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우리 회사의 혁신적 기술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이루고 와이오밍의 보수가 높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전력 생산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에서 나온 나트륨은 나트륨 소듐 냉각 고속로 방식이다. 기존 경수로 및 중수로와 달리 핵 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액체나 나트륨으로 냉각을 할 때 생성된 증기로 전기를 생산한다. SFR이 최대 출력 1000메가와트 이상인 원전보다 성능이 좋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찬성이 있는 반면 나트륨 냉각이 물을 이용한 냉각보다 이점이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보시면 원전 녹색 기술이냐 아니면 전력난의 대안이냐 둘로 나뉜 유럽. 최근 에너지 위기를 맞아 두 분파로 유럽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쪽엔 독일이, 한쪽엔 프랑스가 있다. 두 이웃 국가는 에너지 전환의 갈림길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 독일을 위시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주장하고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등등 원전을 외친다. EU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지난 11일 프랑스의 길을 걷는 10개국은 주요 신문에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한 달 뒤 독일의 길을 걷는 5개국은 UN 기후변화협약 원전은 녹색이 아니다는 목소리를 냈다. 두 진영이 여론전을 펼치는 건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안에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할지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철길의 선로 전환기처럼 투자자들을 ESG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를 받는 건 그만큼 힘들어진다. 유럽이 원전 앞에서 독일파와 프랑스파로 나뉘고 원전의 녹색 기술 여부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건 에너지 믹스에 정답이 없다는 방증이다. 독일은 유럽의 패권 국가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프랑스 거대한 원전 산업이 존재하는 또 나름의 필요에 의해 원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렸다라고 볼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이 나오게 된 맥락을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빌 게이츠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럼 이 기사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웨스팅하우스와 연관 관계가 깊고 대표적으로 SMR을 개발하는 미국의 두 회사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는 동종업계이면서 또 경쟁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SMR 개발 방식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중이 만약 반응을 내일부터 하게 된다면 다시 SMR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져서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별 반응이 없다면 두중과 테라파워 연관성이 적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응이 없었지만 또 나중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여기 보시면 가압경수로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 파워 그리고 초고온가스로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 소듐 냉각로 같은 경우는 테라파워, 빌게이츠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현재 독일파와 프랑스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EU 텍소노미의 원전을 결정하는 연말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대치되고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EU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 이런 기후가 유럽에서 계속되면서 에너지난은 계속 심화가 될 것이고 이제는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포함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이런 원전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돼야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포함시키는데 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린 수주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유로 주가는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주가는 26,000원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25,000원대로 내려왔다가 계속 이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오늘 5일선 그리고 11선까지 깨졌고 21선에서 일단은 지지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25,300원에서 25,500원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7,00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더 빈번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대응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이슈가 한번 빵 터지거나 또 외국계 수급들이 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7,000원까지도 사실 그리 멀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이 답답하실 수는 있어도 저는 일단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21선을 깨고 25,000원을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도 재차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월달 제가 45% 누적 수익률 보여드렸고 11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30% 이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